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 증시 금요일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중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기왕 내릴 거면 우리나라 장중에 내려줬으면 금요일 그래도 좀 더 기분 좋게 끝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월가의 반응이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 이제 3대 지수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제 금요일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중국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좀 단호한 어조로 비둘기파적인 입장 표명을 했죠.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 1%가량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분을 한 3분의 2 정도 반납하고, 3분의 1 정도 이제 상승세로 끝을 냈거든요.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그림 준비될까요? 보시다시피 화면 보실까요? 17,900선 가까이 이제 갔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7,800선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저렇게 용두사미 같은 전강 후 보합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좀 내용을 살펴보시죠. 먼저 신화통신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 보겠습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라는 이제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중국 증시 마감 바로 후에 인민은행이 대출금리는 기존 6%에서 40bp 인하한 5.6%로, 그 다음에 예금금리는 기존 3%에서 25bp 내린 2.75%로 각각 하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요, 중국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페러티니까 이제 완전 고정환율제는 아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고시하는 이제 이런 좀 혼합된 형태인데, 지금 보시는 예대 마진에 대해서도 1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정도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예대 마진을 은행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100만 위안 이상 은행별 예대 마진 차별화 조치. 그런데요, 이게 웬일인지 전 세계에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지표에 또 민감해왔던 월가의 반응은 이날만큼은 그다지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월가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애증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의 지표 나올 때마다 항상 월가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 기초 소재 내지는 제조업종 중심으로 반응을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2년 동안 기다려왔던 게 중국의 금리 인하가 가장 본격적이면서도 아주 노골적인 경기 부양 노력인데, 왜 여기에 월가의 반응을 시큰둥했느냐?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나서 결국 이거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사실 저렇게 short-lived라는 표현은 이거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월가의 관심을 끌었고 어떤 컨센서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랠리가 가능하다. 오늘 물론 상해 지수는 1% 이상 갭상승 출발이 보장돼 있다. 다른 아시아 지표도 그럴 것이다. 아시아 증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로 봐서는 왜 저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를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역시 또 유가를 보는 차원과 비슷하게 오죽하면 저러겠느냐라는 이런 그 우려를 조금 deal with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더 신랄하게 깝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특파원 밥 데이비스 얘긴데요. 깨어나는 거인이라는 이 별명이 있었죠, 중국이. 근데 이제 깨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또 사실 좀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치하고 경제 개혁의 진통이 큰 만큼 부패가 얼마나 심했길래 저럴까? 라는 이런 반대 해석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파트가 뭐 이 베이징하고 상해하고 이런 대도시는 뭐 지금 거의 꽉 찼고요. 지금 이제 이 주변 도시로 아파트가 막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여기가 허베이, 그러니까 한단시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허베이시가 있는데,
베이징에서 300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항처럼 철강 산업이 집약된 이 도시인데 여기 아파트들은 이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 시 관리소 측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냐면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은 가족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통지를 다 했다네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허베이지 관계자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이 중국에 대한 냉혹하고도 따가운 시선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팀업, 이 경제 공조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또 잔인할 때는 정말 잔인한 나라입니다. 만약에요 내년에 출구 전략하고 맞물려가지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또 찾아온다면 지난 IMF 때랑은 완전히 스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중국이 여기 끼어 들어갈 거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글로벌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 중앙은행 정부 연준과는 이제 반대 행보로 연준은 이제 조금 돈줄을 되이려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의 속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도 나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그냥 뭐 결론을 위해서 이제 밑밥을 이제 까는 식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더 이상 딜레이해서는 안 된다. 뭐를 인플레이션을 다시 강화시키는 노력에 있어서. 그렇다고 또 ECB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CB의 이런 통화정책 대응은 이런 디맨 사이드, 그러니까 이 수요 단계의 어떤 이 부양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다른 경제 주체들도 다 같이 도와줘서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줘야 공급 단계, 그게 수요 단계, 그 다음에 다시 기업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일주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MC 의사록 공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미국에서 발표됐던 FMC 의사록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어떤 데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느냐.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하지만 강달러까지 합해서 우리는 크게 뭐 우려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용인하겠다. 어떻게 이 의사록 공개된 바로 그 주에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 발표하고 추가 양적 완화 의지 나왔고 바로 중국 금리 인하 발표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CB 마리오 드라기가 앞서서 보신 대로 지금 당장 인플레 못 살리면은 골든타임 놓친다. 어떻게 이 문구가 공개되자마자 저 세 나라가 그렇게 약속한 듯이 움직일 수가 있냐 이거죠. 뭐 저도 이제 뭐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좀 미국과 그 연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배하는 어떤 이 슈퍼 갑이 자기들이 벌써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미국 내부는 지금 평화롭느냐? 여기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민법 개정안을 빨리 밀어붙이자. 이제 오바마 케어와 함께 오바마 정부의 이제 양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지금 뭐 거의 제대로 집계도 안 되는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한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자는 것을 이제 놓고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하원 다 과반수 장악한 게 공화당인데 어디서 지금 레임덕도 모르고 설치느냐. 무효화 투쟁을 하겠다. 심지어 오바마 케어까지 깨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 앞에서 보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의 그 어느 시장보다도 민감한 월가에서 반길 일이지만 KBW 은행업종 지수는 0.1% 상승에 그쳤고요. 화면
그런데도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3.19% 오른 거는 이제 중국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 MSCI 한국 지수는 어땠을까요? MSCI 한국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 상승분을 후반전까지 한 걸 합치면은 그렇게 큰 상승으로 보긴 힘들다. 일단 오늘 코스피 뭐 갭상승은 뭐 하긴 하더라도 미국처럼 상승분을 얼마나 나중에 후반 들어서 반납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였습니다.